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앙상블 학습이라는 지도학습에서 어떻게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나에 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앙상블 학습에는 이제 총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는 배깅이라는 방법론과 두 번째는 부스팅이라는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 모든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특히 결정 트리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회귀 분류 모델, 회귀 분류 문제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한 요 문제 결정 트리 구조를 가지고 요 배깅과 부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깅과 이제 부스팅에 관해서 이해하기 전에 앙상블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앙상블 학습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은 생성된 여러 가지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예측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을 이제 평균을 내거나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거나 분류 문제에서는 메이저리티 보트라고 하는 어떤 투표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뽑아내주는 다양한 예측 결과들을 잘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앙상블 학습입니다. 앙상블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귀와 분류 모델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회귀, 분류, 문제 모두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보통 결정 트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앙상블 학습이고 이 결정 트리에서 어떻게 앙상블 학습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이제 학습 공부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배깅과 부스팅을 이제 간단하게만 여기서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배깅의 가장 큰 주된 포인트는 패러럴이라고 하는 어떤 병렬적 학습이 주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스팅은 시퀀셜이라고 하는 어떤 순차적인 학습이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를 병렬적으로 만들어 준 뒤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병렬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 세 개를 평균을 내거나 메이저리티 보트를 사용하는 것이 배깅 방법론입니다. 반면에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사용했던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어떤 가중치가 부여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또 모델을 학습을 한 뒤 그 과정을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한 것이 부스팅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배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스팅을 배워본 이후에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기 전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모수의 분포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추측을 한다 라는 것이 어떤 통계의 기본 개념인데 이 모수의 분포를 알기 위해선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의 표본 데이터셋이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표본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면 할수록
이 모수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더 좋은데 이 표본을 계속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사전 투표, 선거를 예로 들면은 모든 국민에 대한 투표율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표본 집단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표본 샘플을 추정하기 위한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샘플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부트스트랩의 기본 동기이고요. 그 가지고 있는 샘플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표본을 1번, 2번, 3번, 4번 이라는 샘플이 있는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라고 하는 복원 추출이란 것은 1번을 처음에 뽑혔는데 그 1번을 다음에도 또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뽑을 수 있고 이전에 뽑았던, 저희가 샘플링을 4번을 진행을 한다. 샘플링을 4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뽑았던 샘플의 인덱스가 1번이든 2번이든 혹은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 번째 뽑는 두 번째 때 뽑아야 되는 저희 샘플링 때는 똑같이 1, 2, 3, 4 중에서 뽑아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 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첫 번째 때 1번이라는 샘플을 뽑았으면 두 번째 때 뽑을 수 있는 샘플은 2, 3, 4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2번을 뽑았으면 그 다음 번째 샘플링에선 3번과 4번 중에서 어떤 추출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이 표본을 가지고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항상 1, 2, 3, 4 내에서 아무렇게나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 복원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셋 비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비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표본으로부터 비계의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뽑는 방법, 이것이 바로 부트스트랩이고,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얻었던 이 평균과 어떤 분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마 평균이 되겠죠?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만든 비계 표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어떤 평균과 그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분산을 통해서 이 모수의 어떤 평균과 분산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들었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표본의 데이터셋이 1번, 2번, 3번이라는 인덱스의 샘플이 있었을 때 부트스트랩을 2번을 진행을 해서 어떤 2개의 데이터셋을 뽑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각각의 어떤 부트스트랩된 데이터셋은 원래 갖고 있는 표본의 어떤 데이터 샘플 개수 n개랑 n개만큼 샘플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서도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3가지 어떤 인덱스 샘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때 3이라는 어떤 샘플을 뽑았어도 그 이후에 3을 또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2라는 데이터셋 샘플을 뽑았어도 그 다음 번째에서도 똑같은 샘플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입니다.
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는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좀 숨어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n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대해서 n개만큼의 데이터셋을 뽑았을 때 저희가 다음과 같은 어떤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약에 j번째 샘플, 저희가 갖고 있는 원래의 데이터셋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j번째 옵저베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 저희한테 존재를 하는데,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은 마찬가지로 n개만큼 어떤 복원 추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개를 이거를 반복을 할 텐데 그 중에 한 개의 데이터셋만 한번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의 데이터셋에 있는 제이스 옵저베이션이 이 첫 번째 부트스트랩 옵저베이션 안에 포함될 확률, 포함되지 않을 확률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n분의 1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부트스트랩 옵저베이션으로 만약에 뽑히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뽑힐 확률 자체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n개의 샘플들 중에서 요 한 개가 뽑힐 확률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사건, 여확률, 요 반대되는 확률 값인 1-n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저베이션에 이게 뽑히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일단은 복원 샘플이기 때문에 복원 추출, 저희가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복원 추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뽑힐 확률이 n분의 1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이 돼서 똑같은 1-n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n개가 존재하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안에 제이스 샘플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도 1-n분의 1, 여기서도 1-n분의 1, 그 과정을 어떤 n개, n번 저희가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1-n분의 1이라는 확률에 n번을 곱한 어떤 n승, 이런 확률의 꼴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데이터 개수 n이 충분히 많다 라고 표현을 해서 리미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미트라는 n은 아래에 있는 문자가 n이 무한대로 무한대 요 뒤에 있는 값인 무한대만큼 무한정 가까워질 때, 수렴을 해나갈 때 요 뒤에 확률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어떤 수학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요 개념을 어디다 써볼까요? 그래서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연상수 2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n분의 1에
n. 네. 이런 식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을 반대로 n이 무한대가 아닌 0으로 간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 이 숫자를 반대로 써보면, 실제로는 n분의 1이 어떤 저희가 n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그 n 다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 닷은 0으로 갈 것이고, 이거는 1 더하기 n 닷 분의 n 닷 분의 1승만큼 곱해준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n 닷을 뭐 이렇게 n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처럼 저희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것을 n 다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자로 표현을 해서 요 어떤 수식을 저희가 표현을 해볼 텐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n 다시 0으로 간다. 뭐 0으로는 뭐 양의 방향에서도 0으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에서도 0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0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을 n 닷과 마이너스 n 닷 분의 1로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희가 일전에 정의했던 자연상수에 대한 정의와 부합을 하고, 자연상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승이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은 자연상수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트스트랩된 데이터셋 안에 j 번째 샘플이 포함되질 않을 확률이 결국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B번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가 B번 반복했을 때 제이스 샘플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셋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B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복원 추출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생성됐던 데이터셋이 이후에 생성될 데이터셋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 제이스 샘플을 포함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 그 다음 번째도 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제이스 샘플이 없는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의 비율은 총 2분의 1이라고 하는 자연상수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은 실제로 2.71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과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B번의 어떤 B개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생성을 할 건데, 그 B개 중에서 어떤 특정 제이스 샘플이 없는 이 데이터셋의 비율이 총 3분의 1개만큼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확률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이후에 있을 배깅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트스트랩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부터 배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깅이라는 애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여러가지 모델을 패러럴, 병렬적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배깅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데이터셋이 바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데이터셋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배깅을 왜 사용을 하고 부트스트랩을 왜 사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병렬적으로 모델을 학습했을 때 얘네를 평균 내면 왜 좋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각각 시그마 제곱의 어떤 분산을 가진 n개의 독립적인 옵저베이션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측치에 대한 평균, 즉 n분의 Z1부터 Zn까지의 이 관측치들의 어떤 평균값을 생각을 해보면, 평균에 대한 어떤 분산 값은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상황 속에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관측치의 평균을 냈을 때 원래 기존의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분산 시그마 제곱보다 n배만큼 어떤 줄어든 분산을 갖고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병렬적으로 어떤 학습한 모델에 대한 예측치를 뽑아내주고, 그 각각의 예측치를 저희가 평균을 냈을 때 분산 오류를 줄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앙상블학습 배깅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다수의 학습 데이터셋을 통해서 다수의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트스트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랩으로 비계의 어떤 복원 추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배깅의 원리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나온 예측치들을 회귀 문제에서는 평균을 내주고, 분류 문제에서는 메이저리티 보트를 취해서 서로 평균을 내줬을 때 그 분산 오류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배깅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회귀 문제에서의 예측치에 대한 어떤 평균을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분류 문제에서는 각각의 예측치에 대해서 제가 K를 여기서 작성을 안 해놨네요. 여기서 B가 되겠죠? B? K가 되네요. 저도 헷갈려서 이걸 해놓은 것 같은데, 비계의 어떤 모델이 내주는 아웃풋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현한 클래스를 뽑아줘라, 예측치로 내줘라 라는 것이 분류 문제에서의 메이저리티 보트를 활용한 어떤 배깅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배깅 방법론은 굉장히 간단한, 이게 다인 어떤 알고리즘이고, 배깅에서는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합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결정트리의 어떤 해석적인 면을 높이면서 성능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결정트리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배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고 해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결정트리 안에서 특히 성능적인 면을 저희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분산 오류를 낮춘 이렇게 병렬적으로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해서 요 셋의 어떤 평균 메이저리티 보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분산 오류를 낮춘 그러한 관측치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높여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배깅이고, 이 과정 속에서 병렬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나온 이 데이터셋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 나온 데이터셋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배깅 방법론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째로는 저희가 여기서는 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배깅을 사용하면 어쨌든 결정 트리의 성능 면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확실히 여러 가지 어떤 트리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이러한 트리들을 다 사용을 해서 예측치를 냈을 때 이 하나의 트리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해석력이, 직관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해석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피처라고 하는 저희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처 항목들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피처 부분 중에서 이 피처는 실제로는 결정 트리에서는 요 인터널 노드라고 불렀던 저희 요 스플릿에 대한 기준이 이제 어떤 피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수의 연차를 가지고 어떤 값을 통해서 저희가 스플릿을 시켜줬는데, 그런 것처럼 요 스플릿에 대한 기준은 피처가 됐었고, 이러한 피처를 가지고 상위 스플릿에 존재하는 요 피처들이 좀 더 중요한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해석력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기 시작을 하면 과연 어떤 피처, 요 상위 스플릿에 대한 피처들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럼 실제로 어떤 피처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판단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각 베리어블, 어떤 피처에 대한 스플릿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RSS, 회기에서는 그 RSS 손실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류에서는 지니 인덱스라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피처를 가지고 스플릿을 했었을 때 RSS 값이나 지니 인덱스 값, 즉 손실 값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느냐라는 감소량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순위를 어떻게 매겨서 이 해석력을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쨌든 해석력은 좀 떨어지고 성능적으로는 우위가 있다라는 것이 배깅 방법론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깅 방법론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out of back이라고 하는 OOB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그드 모델이라고 하는 배깅을 사용한 결정 트리를 저희가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후에 구해야 되는 테스트 에러를 좀 더 손쉽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교차 검증 또는 즉 교차 검증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검증 데이터셋,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테스트 에러라고 하는,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이후에 들어올 이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오류를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교차 검증이나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거나 모델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는데, 배깅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교차 검증이나 검증 데이터셋 없이 편하게 테스트 에러를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OOB 에러에 대한 어떤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배깅은 계속 부트스트랩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트스트랩에서 저희가 공부했다시피 하나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안에는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데이터셋 샘플 N개 중에서 3분의 2개 정도만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N개가 충분히 많았을 경우에 원래 있던 N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이 요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안에 포함될 확률이 자연상수분의 2, 자연상수분의 1이었고, 그래서 모든 샘플들이 다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트스트랩은 대략 3분의 2개 정도의 샘플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렇게 3분의 2개만의 어떤 샘플을 가지고 결국 하나의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는 것이 배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배깅을 가지고 생성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샘플들 총 3분의 1개가 되겠죠, 아마. 3분의 1 N개의 어떤 샘플들을 OOB, 저희가 100 보지 못했던 어떤 저희 가방 안에 바깥에 있는 어떤 OOB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N개의 표본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66% 정도만 부트스트랩에 사용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OOB 데이터셋은 따로 존재를 해서 이러한 결정 트리를 만드는데 하등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OOB 샘플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저희가 OOB 프레딕션 에러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명명을 해볼 텐데, ith 샘플, i번째 샘플이 포함되지 않은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으로 학습됐던 어떤 트리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트리들은 총 전체가 비개가 있었는데, 얘네를 생성됐을 때 요 ith 샘플이 포함되지 않았을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B개, 대략적으로 3분의 B개 정도의 어떤 요 트리들은 요 ith 샘플을 사용을 안 하고 학습을 한 어떤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분의 B개의 트리들을 통해서 ith 샘플에 대한 예측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고, 요 트리 입장에서는 ith 샘플은 일종의 테스트 데이터셋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에 평가 데이터셋은 저희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어떤 샘플이기 때문에 요 i번째 샘플은 요 3분의 B개 정도의 트리에 대해서는 테스트 샘플처럼 사용이 될 것이고, 그러한 트리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OOB 프레딕션이고, 그 OOB 프레딕션으로 발생된 오류가 바로 OOB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OB 에러는 아웃 오브 백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 샘플처럼 사용될 수 있는 저 배깅의 성질에 의해서 테스트 에러에 대한 어떤 추정값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되는 것이고, B가 충분히 많을 때
충분히 많을 때를 저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러한 OOB 에러는 LO12라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LO12는 무엇이었냐 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희가 데이터셋이 n개가 존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샘플을 검증 데이터셋으로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n번 반복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오류값을 얻고 그 값을 평균 내서 테스트 에러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리브 아웃 오브 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교차 검증의 어떤 한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OOB 에러 같은 경우에는 각 샘플들의 OOB 프레딕션으로 얻은 어떤 오류값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스 샘플의 입장 속에서 결국에는 아이스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n-1개의 어떤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해서 트리를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아이스 샘플에 대한 어떤 에러 값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3분의 B개를 한번 살펴보니까 나머지 3분의 B개의 어떤 트리들은 아이스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가정을 저희가 해봤었는데 이 3분의 B개 같은 경우에는 B개가 만약에 충분히 많을 때 뭐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개수는 트리의 개수가 33개, 333개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트리 안에는 어쨌든 결국에 다른 샘플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학습 데이터셋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B개가 작다라고 만약에 막 3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개의 트리로만 요 OOB 에러를 뽑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아이스 샘플뿐만 아니라 다른 샘플도 학습에 참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LO12랑은 조금 다른 어떤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동일한 어떤 방법론이 되는 것이고 B개가 충분히 많았을 때에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O12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깅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OOB 어떤 에러를 가지고 테스트 에러를 추정을 해서 이 정도의 어떤 B개에 대한 결국에 B도 어쨌든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러한 트리 구조에서 얼마큼 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터미널 노드의 개수 터미널 노드의 개수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를 OOB 에러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깅에서 어떤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배깅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배깅을 사용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인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분산 오류를 더 낮춰주기 위해서 어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상관관계
그래서 트리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낮춰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추가한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없애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것이 알고리즘의 어떤 모티베이션인데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인 것이 원래 배깅을 사용한 결정 트리는 만약에 P개의 피처가 있다고 저희가 존재를 했을 때 요 스플릿을 결국에 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 트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스플릿에 대한 어떤 캔디데이트, 후보군으로 P개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방법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강력한 어떤 피처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B번을 반복을 해서 B개의 트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 탑 스플릿 요 탑 스플릿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언제나 저 강력한 베리어블이 되겠죠. 강력하다는 말은 어떤 손실값을 많이 떨어뜨려 주는 어떠한 피처라는 것이 강력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손실값을 가장 많이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피처가 존재를 한다면 B번을 반복을 해도 가장 처음에 그 피처를 스플릿 기준으로 저희가 삼아서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결정 트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실제로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Z 평균에 대한 어떤 분산값을 한번 살펴보면 단순하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은 독립적, 각각의 관측치가 독립적이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 라는 상황에서의 어떤 분산값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요 variance of Z1, Zn 지금 상황에서는 Z2까지만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요 분산에 대한 어떤 식 때문에, 성질 때문에 n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n제곱분의 1의 variance of Z1, Z2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variance of Z1 플러스 Z2는 각각의 분산값과 둘 사이의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요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줄 수 있는 공분산에 대한 어떤 수식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떤 수식처럼 저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코베리언스 상관관계가 0이다. Z1과 Z2의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이러한 독립적인 상황에서는 요 각각의 제가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n번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면 요 n분의 시그마 제곱보다 훨씬 더 큰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n분의 시그마 제곱의 값보다 더 커진 분산 오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배깅 방법론의 어떤 모티베이션은 분산 오류를 줄여드는 어떤 방법이었는데, 각 트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커지면
코베리언스 값이 커지게 되면 그런 분산 오류를 낮추려고 했던 트릭이 먹히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온 것이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말은 픽의 피처 중에서 각 트리를 학습을 할 때 m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저희가 x를 데이터 개수 n개와 어떤 p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이 p개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트리의 요 스플릿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강력한 피처가 무조건 상위에 존재를 하고 상관관계가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p개 중에서 랜덤하게 m개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어떤 피처들을 랜덤하게 m개만 선택을 해서 각각의 어떤 트리를 저희가 b번을 반복을 할 텐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m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각 트리들이 고려해야 되는 어떤 피처들을 m개로 국한을 시켰고, 그 m개가 이 b번의 반복 속에서 항상 달라질 수 있게 랜덤성을 부여한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포레스트라는 말은 당연히 숲이기 때문에 이러한 랜덤하게 어떤 피처들을 뽑아서 스플릿 기준으로 삼았던 이 트리들을 b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포레스트, 숲이 됐다라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트리를 생성될 때 상관관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고려해야 되는 피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트리들이 생성이 되고, 그러한 트리들을 평균을 내주었을 때 분산에 대한 감소 효과가 코베리언스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산 감소 효과가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m개를 루트 p개로 값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그럴 때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코드 실습 수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배깅은 분산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그 병렬적으로 학습을 하는 와중에서 부트스트랩 같은 기법을 사용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OB 에러라고 하는 테스트 에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부스팅에 대한 어떤 앙상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배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부스팅에 적용이 가능하고, 회귀, 분류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를 또 사용을 한 어떤 부스팅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저희 수업에서는 뭐 아다부스트랑 GBM이라고 하는 내용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요 두 부분은 이제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은 저희가 부트스트랩으로 생성된 병렬적으로 생성됐던 데이터셋으로 트리를 만들고 예측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부스팅이라는 친구는 이제 순차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이전 스텝에서의 트리를
고려를 해서 다음 번째 트리를 생성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순차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이 과정 속에서 그림과 같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깅과 부스팅 둘 다 어떤 만족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어떤 트리 개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배깅에서는 부트스트랩 반복 횟수를 몇 번 할 것이냐 라는 것과, 부스팅에서는 트리를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을 몇 번 반복할 것이냐 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요 B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부스팅에서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깅은 뭐 B값을 키워도 병렬적으로 하고,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뭐 하기도 하고,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요 피처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계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다양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오버피팅 문제를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부스팅에서는 결국에 이전 스텝에서의 어떤 트리의 잘못된 점들을 토대로 가중치를 데이터에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가중치가 부여된 데이터셋으로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B번을 무한정 반복을 하면은 항상 요 데이터셋, 요 학습 데이터셋에 100% 피팅이 된, 학습이 된 어떤 트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셋에 너무 오버피팅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플릿, 개수에 대한 어떤 터미널 노드 개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결정 트리가 이 스플릿을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의 뎁스라고 하는 어떤 깊이, 즉 복잡도라고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의 복잡도에 대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설정을 해서 뭐 배깅 같은 경우에는 OOBL을 통해서 뭐 이거를 값을 찾아보고,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뭐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스텀프라고 하는 어떤 나무 뿌리, 뭐 이런 나무 기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단어를 토대로 스플릿이 딱 한 번뿐인, 그래서 결정 트리지만 스플릿을 한 번 발생을 시켜서 터미널 노드가 딱 두 개가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결정 트리를 스텀프라고 저희가 앞으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팅의 어떤 최초의 첫 번째 알고리즘이었던 아다부스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전 결정 트리가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음 번째 결정 트리를 만든다 라는 것이 아다부스트입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는 스탬프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두 개의 어떤 터미널 노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는 결정 트리를 스탬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장 RSS를 떨어뜨리는 혹은 진위 인덱스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잘못 분류된 이 포인트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더 키우고 나머지는 가중치를 더 줄이는 이러한 선택을 해서 다시 결정트리를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결정트리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다음과 같이 3개의 또 잘못된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친구들을 가중치를 키워주게 돼서 다시 또 분류를 스탬프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 어떤 아다부스트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때는 요 스탬프, 두 번째 때는 요 스탬프, 세 번째 때는 요 스탬프를 학습을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최종 모델을 만드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도 존재를 하지만 모델의 가중치 또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1, C2, C3 라고 하는 어떤 비계를 3번이라고 가정을 했던 아다부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모델 가중치를 똑같이 학습을 하고 그때 생성됐던 트리들을 저희가 더해서 어떠한 새로운 샘플 X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여기서는 뭐 1을 플러스 1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서는 플러스 1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봤을 때 각각에 대한 예측값과 이 모델 가중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것이 그럼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에 가깝냐를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최종 모델을 뽑아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샘플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덧셈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되게 이쁜 어떤 트리 구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다부스트이고 그러면은 저러한 어떤 CB와 WI라고 하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가중치와 트리에 대한 가중치 이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다부스트의 어떤 결정 트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CB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가중치와 그때의 학습된 결정 트리들을 선형 결합을 시킨 것이 결국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고 어떤 비번째 반복에서의 최종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리커시브한 반복적인 상황을 취하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서의 최종 모델에 지금 비번째 학습했던 모델을 선형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손실함수를 지수 손실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손실의 합이라는 것은 다음처럼 자연상수를 밑으로 두고 어떤 위쪽에 yi라는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었을 때 두 개의 곱을 저희가 취해 볼 것이고 손실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플러스 1일 때 yi가 막 플러스 1인 상황이 되면 저희가 맞춘 샘플에 대해서 이 값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항상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내주게 됩니다. 지수함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지는 단조 증가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맞춘 샘플에 대해서는 로스가 작아져야 되고 틀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틀린 샘플에 대해서는 큰 손실함수 값을 저희가 뱉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추가를 해서 실제로 맞춘 친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틀린 친구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을 주어서 어떤 손실함수 값을 이제
틀린 샘플에 대해서는 더 큰 손실함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식의 어떤 지수 손실합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수 손실합으로 정의를 했었을 때 저희가 W라는 데이터 가중치 또한 한번 가정을 같이 깔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가중치는 어떤 손실값에 대한 손실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전 스텝에서의 그 샘플에 대한 손실값이 크면 현재 스텝에서의 가중치는 똑같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 형태를 똑같이 쓰는데 이 손실값을 한번 측정을 해볼 때 이전 스텝 B-1이라고 하는 이전 스텝의 모델을 가지고 손실함수를 찍어봤을 때 그 손실값으로 지금 현재 스텝의 가중치를 평가를 해보자 라는 것이 WIB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냥 모든 데이터 샘플이 어떤 가중치를 1로 가지고 있다, 다 똑같다 라고만 가정을 한번 가지고 이 지수 손실의 합을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처럼 저희가 에러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데이터 샘플 i는 1부터 n까지 이 지수 손실의 어떤 시그마 합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WIB를 한번 입혀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1로 어떻게 수식이 전환이 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FBXI가 FB-1의 XI 더하기 CB FBXI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얘는 최종 모델 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요것은 지금까지 B번째 반복에서의 최종 모델이고, 요 뒤에 있는 FBXI는 B번째에서의 모델이다 라고, 다른 기호입니다. 제가 잘못 작성을 해서 F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B-1도 어떤 별이 되는 형태일 것이고, 지수함수 형태에서의 어떤 덧셈은 결국에 지수함수 형태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어떤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작성해 볼까요? 마이너스 yi와 B-1의 별 이 친구와 마이너스 yi cb f b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전 스텝 모델에서의 어떤 평가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WIB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러를 지금 W와 어떤 C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해본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 샘플을 전체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상황을 YI가 지금 현재 맞춘 애와 틀린 애 두 가지로 한번 상황을 나눠서 저희가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학습한 모델이 정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yi와 fbxi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곱셈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처럼 그냥 저 두 값을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틀린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의 곱셈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12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뱉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샘플을 i는 1부터 라지 n까지 앞항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틀린 상황에 대해서 요 값을 빼줘야 요 뒷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항만 살펴보면 요 전체의 샘플에 대한 값에서 요 틀린 상황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꼴과 요 꼴을 저희가 합쳐서 표현한 것이 이런 식으로 여기 뒷항이 2의 어떤 12승과 2의 마이너스 12승과의 차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손실함수를 어떤 WIB에 대한 어떤 가정을 토대로 이렇게 에러를 표현할 수 있구나를 저희가 살펴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손실함수를 가지고 과연 최소화할 수 있는 이 현재 결정트리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뒷항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현재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요 FB와 관련이 있는 친구가 요 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는 어떤 값이 가중치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 샘플을 토대로 그냥 계산을 WIB라고 계산했던 친구랑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이고 요 뒷항 관련해서 저희가 요 항을 어떤 FB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B 같은 경우에는 B-1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그럼 이 뒷항만 저희가 관련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러스의 형태로 선형결합이 되어 있고 요 CB가 0보다 큰 어떤 가중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 형태에서 2의 CB가 2의 마이너스 12승보다 크기 때문에 요 항은 항상 플러스 0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요 에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FB는 결국에 요 항을 최소화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WIB가 이전 스텝 모델에서의 에러 값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서 저희가 이전 스텝에 평가를 해서 틀려서 가중치가 높아진 그러한 샘플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WIB라고 하는 이전 스텝의 모델이 틀렸던 친구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 그 중에서도 지금 B라는 어떤 결정 트리가 틀린 파라미터 어떤 틀린 모델에 대한 에러 값을 낮춰주자 라고 하는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전 스텝에서 잘못 예측했던 데이터의 가중치를 고려를 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을 통해서 요 틀리는 어떤 샘플들을 최소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학습한 저희 부스팅 알고리즘에서의 결정 트리의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든 피팅을 시켜서 잘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모델 가중치 CB는 그럼 또 어떻게 학습하느냐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델 가중치 CB 같은 경우에는 요 CB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 값을 똑같이 해주면 되고 요 값을 결국에
0이 되게 해주는 CB를 찾아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손실함수의 앞쪽 항을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해볼 텐데, CB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미분을 해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뭐 이쪽 뒷항은 지수함수 형태의 미분, 어떤 성질에 의해서 똑같은 항이 나올 것이고, 뭐 앞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CB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좌변과 우변의 이 값을 곱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CB의 제곱이 되는 어떤 형태이고, 그래서 지수 형태에 의해서 20이가 될 것입니다. 이 뒤는 yi가 네. 요 항이 소거가 되면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 뒷텀을 넘기고 요 뒷텀도 넘겨서 어떤 ln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 형태로 저희가 취해주면 요 2라는 값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로그가 붙고 분자에는 요 항이 들어가게 되고 분모에는 요 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엡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오류율을 당연히 오류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서 틀린 어떤 항만의 어떤 덧셈을 비율로 저희가 표현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 엡실론 b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면 이러한 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엡실론 b분의 1 빼기 1이 되게 되고, 이 말인 즉슨 y가 fp보다 다른 경우 상황 속에서 n이 1부터 라지 n까지의 wib인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므로 y가 f랑 다른 상황에 대해서 빼주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은 결국에 맞춘 상황에 대한 꼴과 똑같이 동등하게 돼서 다음처럼 10이라는 값을 요 엡실론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요 값일 때 결국에 최적의 값을 갖는구나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다부스트에 대해서, 아다부스트가 어쨌든 학습해야 되는 현재 B번째 스텝에서의 모델이 결국에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최소화하는 모델, 즉 이전 스텝에서 잘못 예측했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가 고려가 됐을 때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잘 맞춰보겠다라는 것이 이 결정트리의 목표이고, 그렇게 잘 학습된 피팅된 모델에 대해서 최종 모델에 대한 어떤 선형결합을 하기 위한 요 10이라고 하는 모델 가중치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좀 수식적으로 저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 스텝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가중치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wi의 b 플러스 1번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일전에 가정을 했던 것과 동등하게 저희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fb라는 친구는 또 이게 별이 되겠죠. 그래서 별이 될 것이고, 얘도 별이라고 하는 최종 모델이라고 하는 최종 모델을 통해 나온 예측값이라 라고 이해를 해보면, 다음처럼 요 또 b-1은 뭐 이렇게 넘어가면 wib가 되는 것이고,
뒤에 항은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어서 B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의 데이터 가중치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 어떤 데이터셋으로 또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하고, 그때 CB 플러스 1을 또 계산을 해서 선형 결합을 시켜서 저 최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다부스트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를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초기 데이터 가중치는 동등하게 시작을 해놓고 그때 어떤 오류율을 한번 계산을 해서 각각의 어떤 데이터의 가중치를 요 전체 데이터셋과 틀린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오류율을 계산을 한 이후에 그 가중치로 CB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CB와 어떤 피팅된 FB를 가지고 데이터 가중치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요거를 B번 반복해서 결국에 이러한 선형 결합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모델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 1이냐 라고 하는 사인, 요 부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예측을 해주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다부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기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이고요. 이후에 나온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모델이라고 하는 GBM 모델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M이라는 모델은 어떤 현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GBM 모델의 모티베이션이고,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트리로 저희가 이렇게 피팅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이전에 봤던 아다부스트에서는 틀렸던 요 샘플들에 대한 가중치를 키워주는 대신에 요 친구들의 가중치는 줄여줄 것이고, 어쨌든 가중치가 줄어들고 늘어났다 한들 전체 데이터셋을 결국에 활용을 해서, 즉 전체 샘플을 활용하되 가중치가 고려된 전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다부스트였고, GBM에서는 트리를 그어봤을 때 오차가 생겼던 샘플들을 이렇게 오차, 실제값과 예측값과의 오차를 한번, 얘를 만약에 오차가 0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그어볼 수 있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차가 없는 친구들은 오차가 없으니까 무시를 하고, 오차가 생긴 요 샘플들에 대해서만 요 샘플들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요 트리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GB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을 했을 때 또 오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 샘플들이 존재를 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요 간단한 샘플들에 대해서만 트리를 학습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GBM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봤던 CB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V라고 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최종 모델을 결국에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BM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결정 트리로 하나의 리프 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리프 노드라는 말은 스플릿이 없는 그냥 모든 데이터셋의 어떤 평균으로 예측을 하는 그러한 트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말하면 그냥 트리 구조를 학습을 안 하고 그냥 평균으로 어떻게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 트리를 저희가 학습을 했을 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때 요
전체 데이터의 평균에서 발생했던 오차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피팅을 시켜볼 텐데요. 그때 오차를 피팅하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터미널 노드가 8개에서 24개까지 되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의 트리 구조를 토대로 이 오차를 피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GBM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가능한 어떤 손실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왜 그레디언트인지는 나중에 알아보고, 결국에 손실함수를 미분이 가능한 요 MSE 로스나 에런 로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차이를 뜻하는 에런 로스랑 MSE 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로스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혹은 로지스틱 로스, 저희가 이전에 봤던 어떤 시그모이드 펑션을 활용했던 그러한 로지스틱 로스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류 같은 문제에서는 어떤 오류율,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다른 로스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레디언트가 나오냐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어떤 이전 스텝에서의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오차 혹은 잔차를 다음 스텝의 결정 트리가 학습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지듀얼의 뜻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형태는 만약에 저희가 MSE 로스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MSE 로스에 한해서는 어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을 때 그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지듀얼을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국한적인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실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손실함수, MSE 로스나 에런 로스나 로지스틱 로스, 모든 손실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든 정의한 손실함수에 대해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친구를 레지듀얼이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것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GBM의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의한 손실함수로 그레디언트를 앞으로 계산을 할 거고, 그렇게 나온 레지듀얼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 트리를 피팅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모델의 레지듀얼, 즉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값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결정 트리 감마를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논문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제 일전에 봤던 학습했던 최종 모델에 지금 현재 결정 트리를 넣어줬을 때 YI라는 실제 어떤 라벨과 로스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결정 트리를 학습하고 싶고, 그때 결정 트리를 학습한다는 말은 B번째 스텝에서 RJ라고 하는 터미널 노드에 대한 인덱스를 저희가 R1, R2, 리지언의 어떤 지역 R을 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X를 어떤 R에다가 넣었을 때 손실함수 값이 가장 낮냐 라고 하는 어떤 요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 감마라고 하는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할 때 요 레지듀얼 값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표현은 이전 모델의 어떤 합한 최종 모델 FB를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모델에서 발생했던 저 전차들 값으로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잔차가 0인 데이터 샘플을 지워주고 남은 오차들에 대해서 값이 아마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측 값에 대해서 어떤 가장 로스를 진위 인덱스나 RSS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결정 트리로 피팅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 최종 모델을 뽑을 때 선형 결합을 저희가 취하게 되는데, GB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심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결정 트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 무한정 더해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값을 더해나가게 되면 항상 레지듀얼이 이전 모델 스텝에서 발생했던 레지듀얼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트레이닝 에러가 0이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학습 데이터셋에 100% 피팅을 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V를 도입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은 일전에 봤던 아다부스트의 CB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지만 좀 더 학습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X가 어떤 리지언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FBX를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레지듀얼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레지듀얼은 결국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네가티브 그레디언트를 학습한 FBX를 더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은 어떤 일종의 학습률 LR의 개념이 돼서 결국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그레디언트를 부스팅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경사하강법과 경사하강법을 활용한 어떤 회귀 모델과 굉장히 큰 수식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M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귀 모델과의 수식적인 비교 논문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형태가 결국에 모델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을 학습한 모델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학습률이라는 V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일전에 배웠던 방법론과의 비교도 굉장히 분석적인 게 많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보통 당연히 학습률처럼 작은 값을 사용을 해서 더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GBM을 학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그림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었을 때 각각의 트리를 처음에는 리프 노드로 시작을 해서 그림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리기가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트리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다음 번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요 잔차를 학습한 트리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학습률 파라미터가 더해진 형태가 된다 라고 해서 이러한 모델이 되고, 이러한 선형 결합은 결국에 아다부스트랑 똑같은 모양을 띄우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가 들어왔을 때 트리 1에 넣어서도 평가를 해보고, 트리 2, 트리 3에 대해 넣어서 다음과 같은 V 값을 똑같이 곱해서 나오는 예측 값을 토대로 결국 최종 예측 값을 뽑아내주는 것이 GB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연구 흐름으로는 저러한 GBM을 성능과 속도면에서 향상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XGBoost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기존의 GB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레지듀얼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거를 뭐 하이퍼 파라미터 V를 도입을 해서 천천히 따라갈 수 있게 해서 오버피팅을 뭐 줄여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버피팅이 생기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일전에 공부했던 정규화 손실함수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XGBoost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와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도입을 해서 T라고 하는 터미널 노드의 개수, 결국에 결정 트리의 요 T, 요 개수는 어떤 복잡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복잡도를 결국에 줄여주는 형태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정규화 로스를 추가를 해준 것이고, 각 노드의 가중치라고 하는, 지금은 제가 C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요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뭔가 추가를 시켜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트리가 있었을 때 그 트리를 몇 번째, 만약에 뭐 10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다부스트에서의 각 트리들의 어떤 가중치 값을 뭔가 낮춰주겠다. 그래서 정규화 손실함수처럼 W 값을 더해서 필요 없는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처럼 각 노드들 중에서 뭔가 필요 없는 노드들의 가중치 값을 0으로 낮춰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정규화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 분산 에러를 낮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면에서는 스플릿 파인딩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모든 피처를 스플릿 기준으로 탐색을 했었고, 배깅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분산 오류에 대한 어떤 성능적인 면으로 보아서 P계 중에서 M계를 어떤 랜덤 샘플링한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성능 면에서 요거를 보완을 했었는데, XGBoost에서는 모든 피처를 어떤 캔디데이트로 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이 결정 트리를 학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피처를 스플릿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찾아주는 근사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하게는 안 다룰 것 같고, 나중에 코드적으로만 그냥 속도나 성능면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그 다음 번째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다른 이제 기존의 부스팅 알고리즘은 비번을 반복을 할 때 어쨌든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조작을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잔차가 발생을 하는데, 잔차가 발생했을 때 항상 잔차가 0인 데이터 샘플은 극한이 소수일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데이터 샘플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기존의 부스팅 알고리즘들은 속도 면에서 되게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 B번을 통해서 B개의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B개의 수가 10,000번,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0,000번 때마다 항상 전체 데이터셋을 통해서 막 트리를 만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거를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 사이드 라고 해서 작은 그레디언트를 제외하는 샘플들 중에서도 레지듀얼이 다 조금은 존재를 하겠지만 정말 조금 존재하는 그레디언트를 가진 샘플들을 삭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큰 그레디언트만을 가진 샘플들로만 요 다음 번째 스텝에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GOSS이고, 상호 베타적 피처라고 하는 EFB라는 친구는 어떤 스플릿 기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원래는 피계를 다 캔디데이트로 저희가 봐줬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하나의 피처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다른 친구는 0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베타적인 어떤 피처들을 묶어서 만약에 어떤 스플릿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 고려할 스플릿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뭐 A라는 피처를 사용을 했으면 여기서는 뭐 뮤추얼리 A와 상호 베타적인 어떤 피처들 B, C, D 중에서 B와 C를 삭제를 시켜서 D만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EFB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어떤 탐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라이트, 속도를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는 것이 라이트 GBM입니다. 뭐 이후에도 뭐 다른 부스팅 알고리즘들도 있지만 크게 네 가지만 저희가 알아보았고, 결국에 앙상블에는 백인과 부스팅이 존재를 하고, 배깅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랩도 공부를 해보고 OOB 에러로 테스트 에러를 판단하는 법도 배워봤고, 결국에 분산 오류를 낮추기 위한 이러한 성능을 낮춰주는 앙상블 학습 기법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처럼 상관관계를 낮춘 방법론도 한번 살펴보았고,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부스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전 스텝에서 잘못 예측했던 거에 대한 보완을 계속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부스팅이고, 아다부스트라는 최초 알고리즘을 좀 수식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았고, 아다부스트와는 다른 결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부스티드 모델이라고 하는 GBM 또 한번 살펴봤고, 그 이후에부터는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레지듀얼을 저희가 정의한 로스로부터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설정한 로스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GBM 이후부터는 항상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약간 메인으로 베이스로 삼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규화 손실 함수를 넣었던 XG 부스트와 속도면으로도 신경을 써줬던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을 배워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앙상블 쪽에서 저희가 이론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실습으로 구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드린 파일 중에서 앙상블 폴더 안에 있는 이 프랙티스 앙상블 모델을 켜주시면 이제 수업 준비를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콜앱을 사용을 할 것이고, 콜앱을 사용을 하면 일단은 마운트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라 별다른 설명 없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드라이브의 큐링크의 양상불. 이렇게 이제 마운트를 다 진행을 하셨으면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저희 수업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앙상블 모델을 우리가 구현을 해보고 실제로 트레이닝과 평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따라오셨으면 아마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 때는 특별히 저희가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집값 예측의 어떤 캐글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글이란 플랫폼은 머신러닝 대회를 여는 어떤 사이트고 이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가장 비기너들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이제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이라는 분류 문제 태스크 하나와 집값 예측이라는 이 리그레이션 쪽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하우스 프라이스 쪽의 리그레이션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로 전달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제 맞춰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앙상블 모델에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하나는 배깅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스팅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제 질문을 드려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배깅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러럴하게 이제 병렬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취합을 하는데 반면에 부스팅은 이제 이전 스텝에서의 어떤 잘못된 샘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